자, 이어서 증시 이슈 썰톡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현재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미국 증시인데요. 자, 코로나19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이죠. 이 중산층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현재 지금 경기 부양책이자 감세 정책을 이 시국에 지금 카드를 꺼낸 이유,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보스타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레리 커들로 NEC, 그러니까 국가경제위원회죠. 위원장인 이 레리 커들로가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이제 추가적으로 감세 준비하고 있다. 이게 올해 9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했죠.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잘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겠습니까?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 사실 어떻게 잘 생각해 보시죠.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이 부시 대통령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일으키고 온갖 지탄을 받고 물러났어요. 정권 바뀌었죠. 오바마 행정부로. 그때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그 위기 극복을 해서 엄청나게 잘 8년 동안 잘 해왔어요. 잘 했고 그 결실을 어느 정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미 나타냈는데 마지막 열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과실 따먹은 거죠. 어떻게 경제를 몇 년 만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감세한 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 올랐고 신고가하고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봤을 때 사실 저는 아직도 오바마 행정부가 한 비율로 따지자면 8대2 정도? 오바마 행정부가 탄탄하게 다져놓고 80% 다 해놓고 트럼프 행정부가 20%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요걸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선거 전략에서 2017년에 1조 5천억 달러를 이제 감세 정책 패키지를 한번 진행했는데 요게 이제 법인세 감면, 그다음 개인 소득세 감면을 해놨는데 요게 효과가 있어서 경제가 살아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 소득세는 대신 2025년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정책이죠. 추가적인 정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올해 9월이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증시를 한번 더 띄우고 싶었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주식 투자 세제 혜택은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좀 환호해서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미 증시가 더 오르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공화당이 이제 민주당의 부티지지와 지금 버니 샌더스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버니 샌더스가 이대로 가면 좀 후반부 뒷심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냥 블룸버그라는 이제 원래 공화당이세요. 이분이 뉴욕시장 할 때 공화당이셨는데 갑자기 민주당 당적 바꾸고 왔다 갔다. 우리나라로 하면 정치 철새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걸 철새라고 보진 않더라고요. 근데 블룸버그 후보자가 이분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미투 걸렸어요 지금. 미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블룸버그 뭐 출마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버니 샌더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 지지 쪽하고 민주당은 이 부티지지하고 블룸버그가 약간 겹칠 수가 있어요. 근데 블룸버그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버니 샌더스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견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버니 샌더스 사회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포퓰리즘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감세 혜택 가지고 나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근데 지난 감주에 미국 증시가 오른 게 과연 이제 감세 정책뿐만이었냐를 봤을 때 산업 생산은 2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이 보잉 사태, 보잉 747 보잉 기종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 보잉 사태 때문에 타격을 받은 항공업을 딱 제외하고 봐버리면 오히려 산업 생산은 증가했거든요. 0.3%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아직 안 꺾였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면 감세 정책 들고 나왔으니까 감세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재정이 좋은 나라여가지고 감세가 먹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재정 적자 나라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재정 적자, 달러화 헤게모니로 버티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달러 패권으로 버티고 있는 나라인데 저는 이렇게 계속 감세해가지고는 결국은 미국 재정 적자는 더 증가되고 나중에
이 부분이 사실상 감쇄된 부분이 투자로 들어오면서 버블이 되면서 버블이 터지면서 한번 급락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했을 때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서 네네. 얘기를 드립니다. 단 지금은 즐기면 됩니다.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잘 열심히 이 그 랠리를 즐기면 된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이 투자 전략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 전략을 저희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좀 해외 주식, 뭐 해외 선물 이 투자를 좀 결국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국내가 안 긍정적인 가니까요. 흐름을 이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국내 증시가 네. 뭐 사실 뭐 안 가잖아요. 뭐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이었고 코스닥은 좀 올라왔습니다. 요즘 코스닥이 좀 더 셉니다. 좀 더 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그렇죠. 아시아가 코로나19로 전부 다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서 우리는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제가 눈에 얘기해 드리지만 그래서 해외 주식, 해외 선물 하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하루 이틀 계속 네. 미루잖아요. 평생 못 해요. 평생 투자 못 하시고 결국은 1, 2년 동안 소외받고 그때 미증시가 대화랑이 저는 딱 눈이 딱 그려져요. 저는 IT 버블 1990년대 후반에 IT 버블이 딱 그려지거든요. 네. 미국이 막 난리 나고 IT 버블 난리 났을 때 그때서야 이제서야 투자하겠다. 덤비시 거의 꼭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 아직 1, 2년 남았으니까 랠리를 즐길 폭은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주식, 해외 선물, 해외 ETF, ETN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은. 그냥 무조건 일정 비중을 하셔야 돼요. 전부 다 그쪽으로 하시라는 얘기 아니라 이제 국내 증시를 이제 투자를 먼저 하신다면 그 다음은 이제 이 국내 ETF 또는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 상품 기초자산으로 돼 있는 ETF, ETN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얘기 드리는 뭐 타이거 원유 선물이나 뭐 이런 신한 S&P 500 빅스 ETN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좀 적응됐다 그러면 해외 주식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해외 ETF와 ETN 위주로 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순서로 이렇게 가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지금부터 하면 1년 동안 랠리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20% 최소 20% 이상은 반드시 분산을 해놓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종목 상담에 뭐 선화서키트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왔잖아요. 상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주구장창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오늘 해외 주식 관심주 하나 또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네. 유럽으로 좀 눈을 옮길게요. 이렇게 눈을 미국 쪽 보고 있다 유럽으로 좀 옮겨가지고 네. 유럽의 케어링 그룹, 케어링 그룹이라고도 네. 하고 캐링 그룹이라고도 하고 예, 저는 이제 발음이 약간 구식이라 케어링으로 하겠습니다. 케어링 그룹 코드 번호가 KER.FP예요. 예, 이거 어디에 있냐면 이거 이제 유럽의 이제 500 이제 유럽 지수 중에 이제 유럽의 우량주 500개만 모아놓은 유로스톡스에 있거든요. 유로스톡스에 있는데 일단 유로스톡스가 거래되는 증권사가 있고 안 되는 증권사가 있어요. 근데 되는 증권사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네네. 내가 하는 증권사에는 유로스톡스가 거래 안 된다 그러면 되는 증권사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쪽으로 네. 옮겨서 거래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케어링 그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요즘에 제가 너무 꽂혀서 그래요, 이 기업에. 근데 옛날에 한번 꽂혔었어요, 이 기업에. 지금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원래 이제 명품 브랜드 회사예요. 프랑스 네. 회사고요. 명품 브랜드 회사인데, 여자분들 참 좋아하실 거예요. 그, 구찌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구찌라는 브랜드가 이탈리아 우리 브랜드인데. 스타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저는 가장 브랜드. 사랑하지 않아요. 예. 저는 구찌보다 더 비싼 거 사랑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요. 예, 일단, 제일 네.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이 케어링 그룹이 인수를 해요. 이탈리아에서 인수를 해서 프랑스 그룹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 구찌가 사실은 옛날에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전설적인 디자이너죠. 뭐 남자 수트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탐포드라는 디자이너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 보면은 그 되게 막 엄청 무서운 편집장 있잖아요. 그분이 네. 딱 웃었던 패션쇼가 탐포드 패션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탐포드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이 구찌로 딱 들어가면서 매출을 10배를 만들어버려요. 네. 그렇고 올려놓은 다음에 케어링 그룹이 이걸 인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탐포드에게 너무 쏠려 있으니까 이 탐포드를 결국은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구찌가 망가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구찌가 신의 한 수를 두는데 이 알렉산더 미켈레라는 전혀 이름 없는 근데 너무 특이한 트렌드를 가지고 네. 있는 내부 디자인을 승진을 시켜요. 그러면서 주가가 대폭등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구찌 백화점 지나가면요 줄이 뭐 두세 바퀴 돌려서 네. 줄 설 정도. 너무 지금은 예쁘잖아요. 아닌데 네. 지금은 아닌데 2015년 16년 이때거든요. 이때 정말 저도 어마어마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하면서 주가가 4년 동안 대폭등을 하거든요. 근데 케어링 그룹이 그 뒤로 저희가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 케어링 그룹이 한동안 이제 지지부진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케어링 그룹의 최대 라이벌이자 뭐 여기는 라이벌을 생각은 안 해요. 케어링 그룹은 라이벌을 생각하는데 네네. LVMH라고 우리 잘 아는 루비통 아시죠? 네. 네, 루비통을 가지고 있는 그 LVMH가 엄청나게 긴장을 하죠. 전체 매출에서 밀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LVMH도 똑같이 디자이너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디자이너 버질 라블로라는 디자이너, 흑인 디자인 최초 흑인 디자이너거든요. 이 흑인 디자이너를 선임하면서 구찌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구찌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요즘 루비통이 좀 대세예요. 심지어 제가 루비통 그때 이제 H2 백화점에서 네. 이렇게 잠깐 와서 이제 뭐 IR 하는데 봤었어요. 브랜드들. 근데 루비통의 이 트위스트라는 가방이 뭐 디자인 제가 남자인데 사고 싶어요. 여자 가방. 그런가요? 그 정도로 이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쪽으로 살짝 넘어갔는데 다시 케어링 그룹이 칼을 갈았습니다. 칼을 갈아가지고 요즘 이후 구찌가 부진해서 구찌 부진한 것 때문에 케어링 그룹이 살짝 주가가 밀렸다가 지금 다른 라인업들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생로랑. 네. 생로랑 너무 네, 예쁘죠. 입생로랑은 화장품이죠. 네. 네. 생로랑 가방 제가 너무 잘 알죠 이런 거. 네, 좀 잘 어쩜 압니다. 이렇게 잘하세요? 잘 압니다. 네. 왜냐면 주식 투자로 잘하는 많이 거예요. 사들였나 아니, 봐요. 주식 투자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생로랑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잘 나갔고요. 그냥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요즘에 스타님이 핫합니다. 맨날 입고 다니시는. 저 티 네.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알렉산더 맥퀸이 고성장하고 네. 있는 너무 상황이고 예쁘죠. 최근에 이제 보테가 베네타라는 브랜드 역시 케어링 그룹 소속이에요. 그래서 보테가 베네타도 수석 디자이너 다니엘리가 컬렉션 이번에 들어갔는데 네. 엄청나게 판매가 호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구찌는 살짝 그냥 자기 자리만 지켜줘도 나머지 브랜드 생로랑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맥퀸, 보테가 베네타 이런 브랜드들이 쭉쭉 올라오면서 저는 상당히 케어링 그룹 다시 좀 볼 때가 됐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다 싶고 있네요. 네. 다 있다고 뭐 그랬죠. 이거 말고도 많으니까 다른 브랜드도. 근데 코로나19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하고 중국에서 판매량이 좀 밀리고 있어요.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네. 근데 그래서 저는 현재 주가 상황이 저점이라고 보고 급등 가능성이 있다. 제가 차트를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에 차트를 준비해 올게요. 자, 매수가는 598유로로 세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750유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증권사 HTS는 유로스톡스 차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된 차트 캡처해 다음에 가지고 네네. 나올게요. 자, 매수가 598유로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750유로. 750유로까지 보시면 되시고 손절가는 527유로 딱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트레이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2015년도 케어링 그룹 그 주식을 사고 나서 300% 수익 냈습니다. 단기간에 그렇게 급등했어요. 예. 대단하네요. 엄청난 성적이었다는 네.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